여러분, 이 맑고 화창한 하늘 보이시나요? 7월 31일 연합뉴스 안히 제네바 특파원이 찍은 스위스 그라우빈덴주 알프스 산맥 내 모테라치 빙하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흰 구름, 그리고 푸른 숲까지 스위스의 청정한 자연이 확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어야 할 게 하나 안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빙하입니다. 모테라치 빙하는 원래 스위스 알프스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빙하였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60년 만에 빙하 크기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특파원망을 가동해 지구촌 곳곳을 핥히는 기후위기 현장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뭄으로 강물이 마른 독일 라인강을 현장 취재하러 간 이율 베를린 특파원을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율 특파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취재 중인 곳은 라인강 어디쯤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듀스부르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라인강 최대 내륙항구입니다. 하천에 면한 세계 최대 항구이기도 하다는데요. 여기가 이제 석탄이나 철강 등의 산지인 루르 지역에 면해 있어서 철강 산업이 발달된 공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원자재를 라인강을 통해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거죠. 라인강이 1200km 가량 되는데요. 그중에 하루에 속해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비상인데요. 라인강에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떤가요, 상황이? 예, 어제 라인강 중류 도시인 쾰른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해서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수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시민이 물에 들어간 걸 봤더니 강가에는 무릎까지 오지도 않는 수위였고요. 쾰른은 쾰른 도움이 유명한 관광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 핵심 관광 코스라고 할 수 있는 라인강이 유람선이 다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거기 그 가장 큰 유람선 회사는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져 운항을 못한다고 그 안내문을 써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았고요. 아주 작은 유람선 한 대만 손님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그 금방금방 매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라인강 가장 하류인 에머리히까지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는 라인강에서 배를 운항할 때 기준이 되는 라인강 수위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지역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위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라인강이 완전히 말라붙은 건 아니고 이게 배 운항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배 운항 극한으로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너무 그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선박들이 평상시 물류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못 싣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는데 이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이제 독일은 물론 유럽 경제 전반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잖아요.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라인강은 1200km가량 되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자 젖줄이라 불리는데요. 식수랑 농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유럽 대륙에 그리고 내륙 수은의 대동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철강, 곡물 등 물동량이 큰 원자재를 실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륙 국가들을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까지 연결하는 강인데요. 그 내륙 운송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지만 무거운 원자재 기준으로는 한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독일 산업단체협회가 어제 라인강을 통한 내륙 운송이 막히면 원자재가 도착하지 않아서 생산을 일부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고요. 당장 전력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전력 발전소에 석탄을 라인강을 통해서 실어 나르기 때문이고요.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주유소에 이제 석유를 운반을 하지 못해가지고 기름이 부족해질 수 있고 택배도 라인강으로 실어 나른다고 하는데 그 당장 소비자들의 택배가 제때 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 2018년에도 가뭄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심하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는 6개월간 라인강을 통해 내륙 운송이 중단되면 한 50억 유로, 약 6조 7천억이 날아간다고 추산이 됐었고요. 지금 독일 경제 GDP가
드로인의 0.4%가 날아가는 뭐 그런 효과도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분기 숫자긴 하지만 독일이 한 분기에 0.2%, 0.1%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0.4%가 날아가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뭐 정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단수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아직 아닙니다. 근데 지금 거의 극한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가뭄과 함께 폭염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요즘 베를린 상황은 어떤가요? 예, 베를린이 38도까지 최근에 올라갔었는데요. 38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에어컨이 전혀 없다는 걸 감안을 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한 가구 중에 3% 정도만 에어컨을 쓰고 있고 제 집은 2016년에 지어진 집인데도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만 에어컨이 없을 뿐 아니라 전철이나 아니면 버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실신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 독일 하면 굉장히 선진국 아닌가요?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은 왜 없는 건가요? 아, 그게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여름에 35도가 넘어간 경우가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되게 희한한 현상이기 때문이고요. 독일은 여름에 더워도 습도가 낮아서 견딜만 하고 예전에는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35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흔한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뭐 에어컨을 점점 더 설치한다고 하지만 과연 언제 설치될지 의문입니다. 계시는 집에도 에어컨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더위를 어떻게 좀 극복하고 계신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아, 예. 제가 독일 친구들한테 온도가 올라가는데 에어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냐 하소연을 했더니 그 친구들이 권하는 게 밤에 창문을 열어놨다가 아침에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 공기가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집안에 빨래를 널고, 그 다음에 집을 어둡게 하라고 그 커튼을 닫히고 그러면 이제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너무 한국은 독일과 달리 습도가 높으니까 뭐 창문을 닫는 거는 한국에선 적용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독일 정부나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 두 가지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절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로 전환에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서이기 때문도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가스 사용을 15% 27개 회원국이 다 줄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독일에서 맡아서 줄여야 되고 이 가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독일은 난방 온도를 19도로 낮추고요. 그 밖에 기념물이나 건물 불을 다 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야간에는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또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원래 독일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로 높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를 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체제를 찾느라고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은 물론 올해 원래 탈원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원전까지 재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기후위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율 특파원 만나봤는데요. 이상기후는 유럽 대륙만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가뭄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정윤섭 LA 특파원이 8월 4일 미국 서부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걸쳐 있는 미드호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미드호는 1936년 콜로라도 강을 막아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조성된 미국 최대의 인공호수입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7개 주와 멕시코 북부 지역에까지 물을 공급하는 미국 남서부 농업지대의 젖줄인데요. 지금은 이 젖줄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8월 4일 기준 수위는 317m, 미드호에 물을 채운 1937년 4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면 아래 56m 지점에 잠겨있던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상륙정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사람 유해가 발견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 약 4천만 명과 야생동물들에게 생명의 셈이었을 미드호는 이제 죽음의 뻘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드호를 말린 폭염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을 키우는 원인이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최북단 시스키유 카운티 산악 지역에서 7월 29일 발생한 산불은 사흘 만에 서울 여의도 면적 70배가 넘는 208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태웠습니다. 빙하가 녹는 유럽도 잇따른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8월 9일 남서부 지롱드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간 7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염소까지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바르셀로나 교외의 콜세롤라 공원에 양과 염소 290마리를 풀어 풀을 뜯게 했다고 합니다. 풀을 없애서 산불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합뉴스 특파원 기사 보시다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소식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특파원이 설명합니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